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양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나라를 흔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토록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양귀비는 719년 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전해지지 않지만 아명은 옥환 또는 옥루였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미모는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은둔에 살던 한 선비가 어린 양귀비를 보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 황후와도 같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예언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양귀비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숙부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17세가 되던 해인 735년 그녀는 당 현종의 제18왕자인 수왕 이무의 비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곧 크게 바뀌게 됩니다. 740년 22세가 된 양귀비는 시아버지인 당 현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죠. 당시 현종의 나이가 56세였으니 33살이나 차이 나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셈입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양귀비의 미모는 정말 대단했나 봅니다. 그녀는 뽀얀 피부에 가지런한 치아, 앵두같이 빨간 입술을 가졌으며 통통하고 풍만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춤과 노래에도 뛰어났고 총명하고 말솜씨도 좋아 현종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현종은 그녀에게 푹 빠져 온갖 사치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양귀비의 옷을 만드는 전문 인력만 무려 700명이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심지어 양귀비가 좋아하는 여지 과일을 위해 지방관들이 급히 말을 몰아 신선한 과일을 진상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새로운 궁을 지었고 틈만 나면 그녀와 함께 달구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귀비의 아름다움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고 하죠. 야사에 따르면 그녀의 겨드랑이 냄새가 지독했다고 하는데요. 시종들이 솜으로 코를 막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종은 충농증이 있어서 이 냄새를 못 맡았다고 하네요. 양귀비는 이를 감추기 위해 항상 향이 나는 주머니를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양귀비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녀의 친척들도 덩달아 출세길에 올랐습니다. 현종은 양귀비의 새언니를 각각 한국, 궤국, 진국 부인에 봉했고 이들은 매년 엄청난 후원금을 받으며 황족 이상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빠인 양국충은 재상 자리에까지 올랐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결국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양씨 일족의 특권은 점점 더 커져갔고 이들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매관매직을 하는 등 당나라를 좀먹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755년 안록산이란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는 양국충을 처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이듬해 반군이 수도 장안 가까이까지 들어오자 양귀비와 현종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회역에 도착했을 때 불만을 품은 병사들이 양씨 일족을 처단하라고 요구했죠. 결국 38세의 나이로 양귀비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현종은 그녀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지만 병사들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죠. 양귀비는 길가의 불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귀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비극적인 삶은 수많은 시와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죠. 특히 백거이의 유명한 시 장안가는 양귀비와 현종의 비극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양귀비가 죽지 않고 도망쳐 일본에 정착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귀비가 돛없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구치현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설을 바탕으로 일본의 유명 가수 야마구치 모모에가 양귀비의 후손이라는 설까지 있다고 하네요. 경국지색의 아름다움으로 한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양귀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